안녕하세요. 인물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집에 캔들이나 디퓨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향을 활용하여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는 향의 마술사 아로마 테라피스트 선생님을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스트 변지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변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네, 대학교 때 이제 취미로 메이크업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옆반에서 향을 이용한 그 피부 관리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향이 좋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향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로마 향은 그 피부 미용, 피부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오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검색하면 배울 수 있는 곳, 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때는 학원을 직접 가야지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향을 맡기 위해서 저는 이제 피부 관리 수업도 함께 배우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직업인 그 아로마 향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과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인연 이런 게 너무 이제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제 진로를 정한 계기와 흥미를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저 본인이 향을 너무 좋아하고 블렌딩을 이제 하면 어떤 향이 만들어질지 또 어떤 얼마만큼의 원하는 효능을 볼 수 있을지 그 설레임과 기대감이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행복 지수를 높여준다는 걸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을 블렌딩 할 때 그 정확한 비율이 좀 중요해서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스트레스도 있게 되고 또 그 향이 나 자신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신이 행복해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정말 부러운데요. 성북구에 공방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공방에서 네.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궁금해요. 네, 저희 공방에서는 그 천연 화장품과 천연 비누 그리고 아로마 캔들, 디퓨저, 향수 만들기 등 그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저처럼 공방 창업이나 이제 강의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자격증 반 수업이랑 또 취미로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자격증 취득하는 그 창업을 원하는 수강생들이 많이 오는 공방이지만 현재 저는 이제 초중고 친구들에게 직접 학교를 출강을 하여 좀 저의 진로에 대한 관한 수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선생님 공방에 놀러 가서 이제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네, 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대신 민간 협회에서 이제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국제 자격증을 그 인증하는 기관이 또 있어요. 그 기관에서는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발급해주는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그 자격증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로마 오일이 인체에 좀 적용되기 때문에 피부학이나 화학 전공 같은 걸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부학. 되게 생각보다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게 되게 전문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하길 잘했다 했던 순간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그 만든 블렌딩으로 어떤 증상이 좋아졌다거나 향이 너무 좋다고 할 때, 내가 이거 아로마 테라피스트란 직업을 하기 잘했구나.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 있으실 텐데요. 혹시 그런 순간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겠죠. 좋은 면이 있으면.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게 치료가 아닌 어떤 치유 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적용을 하면 어떤 의약품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제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치료제로 기대를 많이 하셔서 향이 좋지 않다거나 효능을 좀 못 봤다고 할 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가 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 완화 연고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는 연고지 어떤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는 연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좀 실망하는 부분도 크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럼 약간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오해가 불러온 그쵸. 그런 오해라고도 상황 할 수 같아요. 있겠죠? 네. 그러면 혹시 선생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향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가장 선호하는 향은 파인이라는 향이에요. 이 파인 향은 그 은은한 산림의 향기로 소나무 숲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과 또 시원하고 맑은 향이 나는 오일인데요. 저는 공기 정화를 위한 방향 제품에 주로 사용을 하고 또 가끔은 통증 완화나 호흡기 관련 제품에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저도 나중에 선생님 공방에 놀러 가게 되면 꼭 파인 향을 한번 맡아보고 싶어요. 네. 특정 향을 뿌릴 때 모기가 달라붙는데 혹시 벌레가 기피하는 향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곤충이나 벌레들이 그 식물을 갉아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어적인 행동이나 방어적인 물질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식물의 향기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의 향기는 기본적으로 벌레를 퇴치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기나 벌레들이 좀 특히 싫어하는 아로마 오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시트로넬라와 레몬그라스라는 오일인데요. 이 아로마 오일은 일상에서 모기 퇴치나 벌레 퇴치 제품에 굉장히 많이 처방되어져 있는 그런 향기이고 요즘에 약국 가면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아로마 오일입니다. 이 시트로넬라와 레몬그라스에는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이 모기나 벌레를 퇴치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라는 그 아로마 오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유칼립투스는 그 호흡기 관련 어떤 비염에 굉장히 효과적인 아로마 오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유칼립투스를 또 언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마트나 약국에 가면 바퀴벌레 죽이는 땡땡땡 뭐 킬라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 옆에 라벨을 보시면 유칼립투스 함유라는 걸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유칼립투스는 벌레 퇴치보다는 어떤 살충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모기나 벌레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오일이에요. 저는 이제 유칼립투스가 코알라가 먹는 그런 풀인 줄만 알았는데 네, 콜라가 좋아하죠? 네, 생각보다 더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어 좀 놀랐어요. 음. 그리고 이제 상황별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나 우울할 때나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추천해 주시는 아로마 향이나 사용법이 있으신가요? 네,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일명 집중 강화라고 하죠. 집중력 강화에 이제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아로마 오일은 페퍼민트라는 게 있어요. 이 페퍼민트는 다 아시겠지만 박하향이고 그 대표적인 세파닉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세파닉 효과가 머리를 좀 맑게 해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이제 페퍼민트 향을 맡으면 좀 진정도 시켜주고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대표적인 오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울할 때 도움을 주는 오일 중에 하나는 버가못 오일이라는 거예요. 이 버가못 오일은 좀 굉장히 상큼한 향이 나는데 레몬과 오렌지와 같은 계열의 시트러스 계열 중에 하나고요. 이 버가못 같은 경우에는 우울한 어떤 감정을 좀 해소시켜주고 행복함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큰
오일이에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불면증일 때 사용하는 오일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오일은 라벤더 오일이에요. 이 라벤더 오일은 누구나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대표적인 오일인데, 이 라벤더 오일에는 에스테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테르라는 성분이 우리의 부교감 신경을 좀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교감 신경이 꺼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벤더 오일이 부교감을 좀 끌어올려서 굉장히 편안하고 좀 이완된 상태로 우리를 그 질 높은 수면을 유도해주는 대표적인 오일입니다. 그러면 이 오일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효능 있는 이 아로마 오일들은 그 아로마 가습기에다가 이제 가습 발향을 통해서 호흡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펄스 포인트라 그래서 맥박 뛰는 곳에 바르는 이게 롤온 용기, 볼처럼 생긴 용기에 담아서 우리가 수시로 바르고 필요할 때마다 향을 맡으면 좀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 강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페퍼민트를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10번째 질문인데요. 아로마 테라피스트란 직업에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아로마 오일은 우리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천연 식물의 향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다 좀 건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이 직업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11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질문인데, 선생님께 절대 후각 초능력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네, 절대 후각 듣기만 해도 상당히 기분 좋은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절대 후각이라는 능력이 생긴다면 저는 좋은 아로마 오일을 구별하고 싶어요. 이 허브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오일은 대부분 유럽에서 재배를 하고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되는 단가가 고가이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물질과 섞어서 이제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향도 아로마 그 오일과 상당히 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향으로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절대 후각의 능력을 주신다면 좀 보다 품질 좋은 향을 선택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바람 잘 들었고요. 이제는 비염이 있는 학생들도 혹시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비염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을 이용한 직업이다 보니까 좀 향을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조향사처럼 향을 만들고 또 맡아보고 하는 직업이 아니어서 그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 들으니까 이제 비염이 있는 친구들도 좀 더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에 좀 더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직업일 수 있어요. 또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어서 좀 인정받기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2021년 대구 보건대학교에서 이제 아로마 학과가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로마 테라피스트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화학 관련 학과나 피부 미용 학과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또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과를 전공을 하면 어떤 뷰티 계열사의 연구원이나 뭐 조향사, 그리고 식품의 향을 조향하는 플레이버처럼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들으면 아는 직업이 아니고 누구나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정해준 직업이 아닌 나만의 직업을 얻기 위해 좀 경험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한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란 직업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로마 오일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능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그 원하는 꿈을 향해 좀 도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이렇게 질문이 끝났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혹시? 네, 오늘 저의 직업, 아로마 테라피스트란 직업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저에겐 정말 유익한 시간이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즐겁고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 이제 질문이 끝나서 이제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도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준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